여러 선생님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나 친지 중에 어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를테면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자녀들 무슨 아토피라든가 또는 암이 있다거나 아니 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예, 예. 혈압 당뇨가 있으셔요 이렇게. 예. 고혈압이나 당뇨. 아까 갑상선 기능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신 분이나 가족 중에 암 투병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주 운이 좋으시네요. 지금 한국에는요,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암 진단을 받고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아주 여기나 특별히 운이 좋으시네요. 지금 미국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남성의 87%가 암에 걸립니다. 여성은 74%가 암에 걸려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진국은요, 50대 이상이 되면 다 미세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인 중 3명 중에 1명이 암 진단을 받아요. 왜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되냐 하냐면은, 이것이 병이 아닙니다. 진짜 병이 있다는 신호란 말입니다. 미국의 그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유전자 생물학자가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DNA 유전자, 즉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의사가 이제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카센터에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퇴근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 아가씨가 자동차 엔진이 고장났다, 즉 우리 자동차 앞에 계기판에 보면은 모니터가 있지요. 뭐 자동차 연료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그 타이어에 바람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판에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뜨니까 엔진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퇴근 시간이에요. 그거 하려면 서너 시간 걸리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와라. 이 아가씨가 내가 급한 비즈니스 사업상 일로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꼭 고쳐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고쳐주라.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 브루스 리튼의 개구쟁이 친구 하나가 아가씨가 하도 떼를 쓰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고쳐주마 하더니 자동차 공장 안으로 차를 몰고 가더니 5분도 못 돼가지고 딱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딱 사라져가지고 고쳐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 아가씨는 고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떠난 후에 이제 직원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장난꾸러기여가지고요, 차를 몰고 공장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고친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계기판에 나오는 전구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엔진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예.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만 가려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다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라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존 웨인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기억나시죠? 옛날 서부활곡에 나오는 아주 그 멋진 배우 기억나십니까? 존 웨인? 예. 존 웨인이요, 1964년에 폐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요, 위암이 나타났어요. 위암 수술했어요. 그게 얼마 안 가가지고 대장암이 나타나서 대장암 수술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수술이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존 웨인이 폐암이 오기 전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어요. 고혈압과 당뇨는 그게 병이 아니라 당신의 피가 오염되었고 창자가 문제가 있으니
그걸 고치라는 신호였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계기판에 떠 있는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되신가요? 그래서 혈압, 당뇨 그게 병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것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계기판에 전구만 빼는 그런 치료를 했어요. 그래 끝끝내 갑자기 깜짝 논란이 생겼어요. 아까 그 아가씨는 지금 엔진이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안 고쳤잖아요. 계기판에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만 지워버렸어요. 그럼 그 차가 계속 달려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계기판에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란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것이 안 사라지냐 하면요. 원인을 고치지 않으니까, 엔진을 고치지 않으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요. 절대 파리도 모기도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질 않아요. 근데 물이 부패해가지고 오염되면, 물이 썩으면은 거기서 파리도 생기고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 많은 세균이 생겨요. 부패한 썩은 물을 놔둔 채 파리 모기약을 뿌리면 해결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계속 생겨. 나중에는 더 악한 게 생겨요. 그런데 전략을 바꿔가지고 썩은 물을 맑은 물로 만들면 거기서 파리 모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생기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부패한 물에서 나오는 파리 모기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병일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에서 나온다. 곧 피가 오염돼서 모든 병이 나온다. 썩은 물에서 파리 모기가 생기듯이 부패한 피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아니라, 파리 모기가 병이 아니라 물이 썩었다는 신호란 말입니다. 파리 모기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피가 오염됐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은 굉장히 쉽게 낫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낫느냐? 파리 모기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파리 모기약을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썩은 물을 맑은 물로 만들면 된단 말입니다. 부패한 피를 맑은 피로 만들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혈관이요. 나는 외과 의사이고 사람 배를 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보고 혈관을 만져봤는데, 건강한 사람은요, 예를 들면 혈관이 이렇게 정말 풍선처럼 말랑말랑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나 어린애들은요, 혈관이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피 색깔도 선홍색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특히 음식 중에서요, 밀가루, 흰설탕, 흰우유, 흰쌀밥, 흰소금,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기름, 지나친 동물성 음식, 이런 걸 먹게 되면 이 혈관 안에가요, 같은 혈관 안에가 이제 때가 끼기 시작해요. 기름때가. 이제 의학적으로 다 연구가 다 됐는데, 이 사람은요, 원래 조물주가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고기는 조금만 먹고요. 이 사람은 손은 과일을 따고 채소를 재배하고, 그 이빨도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맞도록. 특히 창자 구조는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가진 분들은요, 암이라든가 특히 이런 분들은 전부 창자가 근본적으로 이제 파괴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래에 번역한 책, 일본의 고다 미츠오라고 이제 제 스승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책을 번역해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돌려보시라고 놔두겠습니다. 이 책에 23쪽, 24쪽 보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 창자가 고장났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숙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누수증후군. 이렇게 나중에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창자는 원래 조물주가요, 이 육모라고 그래가지고 미세한 주름살을 이렇게 창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 창자 안에 있는 주름살을 다 펴면은 우리 피부 면적의 200배나 될 정도로 넓어요. 한 400평방미터 됩니다. 그렇게 겹치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유산균이나 비피수균이나 암을 예방하는 인터페론이라든가 내 몸을 방어하는 방위 군대와 같은 걸 다 조물주가 배치를 해놨는데 내가 애간장을 많이 태워 화를 많이 끓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애간장을 태우면 실제로 창자 장벽이 손상을 과로를 해. 밤에 잠을 안 자고 특히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낮에는 햇볕을 쏘이고 밤에는 잠을 깊게 자고 채소와 과일과 곡식 위주로 먹으면 거의 병이 없는데 이제 스트레스 과로를 하고 여기다 특히 음식 중에서 아까 말한 밀가루, 흰설탕, 우유 제품, 섬유질이 없는 고기, 생선, 계란 이런 걸 많이 먹게 되고 그 안에 가요. 많은 요즘 여러분 항생제 계란 파동 아신가요? 얼마나 짐승에게다가 항생제를 많이 먹여가지고요. 예. 여러분 산에 가면은 야생 동물이 싼 대변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돼지우리나 소우리 옆에 지나가 본 일 있습니까? 악취가 심리밖에까지 나요. 사람 대변하고 집에서 기르는 왜 같은 동물이냐 그러냐? 산에 사는 야생 동물은 일체 병이 없어요. 이런 병이 없어요. 어떤 병도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우리에 갇혀있는 짐승은 그렇게 대변에서 악취가 나느냐면 창자가 전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게 아까 자 보세요. 산에 사는 동물은요 지금요 햇볕을 쬐고 놀아요. 땅을 밟아. 돌아다니면서 피부 호흡을 충분히 해요. 초식 동물은 굶어서 죽었으면 죽었지 풀밖에 안 먹어요. 저녁에 깊게 잠을 자요. 우리에 갇힌 짐승은요 지금 좁은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가지고 땅을 밟지를 못해. 햇볕을 못 쬐요. 밀집된 공간에서 피부 호흡을 못해. 음식은 수입은 옥수수 가루에다가 수많은 화학 약품을 쳐가지고 먹어. 전부 창자가 부패해버려요. 창자가 이제 사람도 이제 이런 병이 암이나 이런 병이 생긴 게 꼭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산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 다 파괴가 돼버려요. 창자벽이. 그러면은 이 사이로 산에 나무를 전부 벌채를 해버리면 홍수가 나듯이 이 사이로 이제 구멍이 나요. 창자벽으로. 그래가지고 장 내용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해. 거칠게 말하면 대변물이요. 새. 그것보다 장누수증후군. 새는 장증후군 그래요. 그래가지고 피 속에 이런 내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과식도 한 거 스트레스 받고 되었군요. 그래서 기름때가 이렇게 끼는 것보다 고지혈증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찌꺼기가 혈관 벽을 쌓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혈관이 굳어지게 돼. 그것보다 동맥경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피가 맑은 색깔이 잘 지나가면은 뭐 때문에 심장의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이제 혈관 안에 때는 끼고 피는 뻑뻑하고 혈관은 굳어 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는 돌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심장의 압력을 높인단 말입니다. 그게 고혈압이에요. 이 혈압이 높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무리하게 잘못 살아가지고 혈관에다가 때를 많이 끼고 피를 끈적끈적 하는데도 내 안에서는 나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써서 압력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혈압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 왜 안 됩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근데 모든 병은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여기,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지만 다 만병일독이다. 피가 이렇게 생겨서 저런 병이 생긴 거예요. 뭐 특히 암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부족하고 생긴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치료다. 그런 이야기예요. 작년 9월 달에 우리 어떤 공무원, 여성 공무원인데요. 암을 4번 수술한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갑상선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수술했어요. 갑상선 암이 병이 아니에요. 갑상선 암은 그냥 계기판에 있는, 아까 존 웨인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존 웨인이 혈압약과 당뇨약을 오래 먹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창자가 고장나고 피가 오염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고쳐라 신호예요. 이걸 안 고쳐. 그러니까 다음에 폐암이 왔어요. 폐암이 병이 아니에요. 폐암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산소와 체온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암세포가 생겼어. 폐암이 병인 줄 알고 폐암을 잘라냈어.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위암이 왔어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 왔어요. 마지막에 세상을 떴어요. 저한테 작년에 온 그 공무원 한 50세가량 여성인데요. 갑상선 암이 왔어요. 수술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유방암이 왔어요. 유방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자궁암이 왔어요. 자궁 떼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이 왔습니다. 췌장 수술하고 항암제 쓰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저희 병원에 왔는데, 그 부인에게 이제 피 오염을 해결하고 특히 간 청소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돌이 나오는지, 그렇게 피와 간이라고 하는 게요,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를 걸러낸 건데요. 정수기 필터 청소해 본 일 있으십니까? 선풍기 같은, 에어컨 같은데 필터를 청소해 보면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간이 그 쓰레기를 필터하는 곳인데, 사람은 그 간 청소를 평생 한 번도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간 청소라는 걸 하게 되면요, 제가 이 감수에서 낸 책 중에 의사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라고 하는 독일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걸 꼭 한번 보시고 그대로 한번 하시면 큰 덕이 됩니다. 기적의 간 청소. 이제 그 암을 4번 수술한 여성이 간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피 오염을 해결했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요, 다시는 암이 생기지 않겠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70세 후반 부인이 직장암에 걸려갖고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직장암 수술 받자고 어느 암센터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그 부인이요, 혈압약, 당뇨약을 20년을 먹었어요. 왜 직장암이 왔는가 이해가 되신가요, 지금? 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라 당신의 창자가 고장나고 피가 오염됐다는 신호예요. 아까 엔진이 고장났으니까 고치라는 신호였단 말입니다. 그 부인은 이제 꽃집을 하는 부인인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음식 습관이 나빠. 이제 그래서 혈압, 당뇨가 왔어요. 그 원인을 안 고치니까 이제 직장암이 왔어. 저희 병원에 뭐 암을 치료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암센터에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혈압과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마취를 못 하니까 그걸 조절하려고 저희 병원이 혈압, 당뇨약을 약 없이 낫는다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주 만에 20년 먹던 혈압, 당뇨약이 필요 없게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그건 내 의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썩은 물을 맑은 물로 만들면 팔이 모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썩은 피를 맑은 피로 만들면 거기서 혈압, 당뇨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이라든가 워싱턴 대학의 존 밀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약 없이 고혈압 이겨내기, 약 없이 당뇨 이겨내기, 뭐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와서 2주 만에 20년 먹던 혈압, 당뇨가 좋아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일단 피를 근본적으로 깨끗이 하겠다. 저희 병원에 하는 코스가 6개월 동안에 이 피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중금속까지를 해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라. 하고 나와가지고 6개월이 된 다음에 이제 제가 암을 수술하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수술할 때 보니까 의사들이 암이 전혀 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이 많이 축소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암이 축소되어 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한 3, 4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그 직장암 환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원장님,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고 7년 전에
그 암센터에서 같이 수술했던 다른 환자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떴는데 저 혼자만 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먼저 세상을 뜬 암 환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결 안 했단 말입니다. 존 애인이 폐암을 수술하고 나서 이걸 이렇게 했더라면 위암이 안 왔을 텐데, 예. 아까 4번 수술한 암 환자가 처음에 갑상선 암 수술했을 때 갑상선 암이 병이 아니고 이것이 병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피를 이렇게 할 거냐. 있는 교재 11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11쪽 아래쪽에 보면은 제1단계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은 제1단계 생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이요.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이 이 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 피를 오염시킨 창자가 구멍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제1단계 생식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거나 혈압약이나 당뇨나 뭐 심장병 약을 듣고 있으면 끊지 마시고 그대로 약은 먹되 아침 식사는 생야채즙 여러 가지 생야채즙을 짜거나 과일만 먹습니다. 아침은. 그리고 점심 저녁은 생야채와 채소 날것으로 먹어요. 불로 익힌 음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현미쌀이나 견과류 같은 걸 날것으로 해서 먹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한국에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 1,300만 명 내지 1,400만 명이 건강검진을 해요. 그런데 35%가 병자들이에요. 병원에 다니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15% 내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40~50%도요. 미병 상태다. 질병 예비군이다. 병원에는 안 다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환자가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에요. 농업노동을 하는데 생채식만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현미쌀을 물에 불려가서 날것으로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만 먹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되게 기독교 집단들인데요. 성경에 채소와 과일과 곡식만 먹으라고 했다. 이제 그런 걸 따라서 하는 분인데 거기 쪽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전통이 있는데요. 94%가 건강해. 아예 병이 없어요. 야생동물에 병이 없듯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양 상태가 훨씬 좋아요. 혈중 단백질 농도나 헤모글로빈이나 칼슘이나 고기에다 밥에다가 잘 먹은데 보면요 우리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면 머리칼 검사 같은 게 보면 거의 다 중금속이 나와요. 수은이나 납이나 알미늄이나 바륨 같은 거. 그리고 영양 상태가 다 결핍되어 있어요. 창자가 다 세요. 창자가 부패돼가지고. 고기나 우유나 그런 걸 많이 먹어야 영양이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건전한 걸 먹는 게 좋다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일 정도를 생채식을 해요. 생채식을 하게 되면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이 거의가 다 혈압 당뇨가 정상이 돼. 그러면 이제 제2단계 그 다음 12쪽을 보시겠습니다. (12쪽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7째 줄 보면 제2단계 절식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생야채즙을 짜가지고 여러 잔 따뜻한 물, 감잎차나 생강차만 먹고 약 1주 내지 2주 정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것만 먹어도 되느냐. 이것만 먹어도 절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호주의 이 환자가 쓴 리부팅 주스라고 하는 게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게 한 500만 명 정도가 그 방법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생야채즙만 먹고 2달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모든 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제3단계에 가서는 이때쯤 되면 약이 다 필요 없어요. 2단계를 하고 나면. 제3단계 가서는 아침은 과일하고 생야채즙만 먹고 점심 저녁에는 현미 잡곡밥에다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 이게 이렇게 쉬운 방법이에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을 쓰고 이 자연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 5가지가 우리가 생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건데 이걸 잘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삶이 의학이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숨 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